안녕하세요. 20년 전에 건강보험과 운명처럼 만나 지금까지 수많은 보험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건강보험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보험 좀 아는 언니 정미입니다. 사실 이 건강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치과 경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께서 알고 있으실 겁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원장님들이 그 보험 통장은 신경도 안 쓰셨거든요. 저기 구석탱이에 몰아놓고 있는지 없는지 쳐다도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원장님들이 매달 초만 되면 이제 눈을 반짝 켜고 선생님들이 청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데스크를 등락달락 거리면서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그 보험 청구 수입 자체가 우리 치과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원장님들께서는요, 그날 진료가 끝나고 나서는 보험 청구액을 돌려보세요. 오늘 도대체 얼마나 보험 청구액이 나왔는지. 그래서 일백이라는 말이 유행이죠. 하루에 100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은 것이 맞습니다. 네, 이제 보험 경영은 대세이고 흐름입니다. 누구도 이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세가 생길 때는요, 좋은 정보들도 많이 흐르지만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정보를 잘 듣고 좋은 대세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잘못된 정보들을 통해서 잘못된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세 안에서는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대세를 타고 쭉 갈 수가 있는데, 이 주변에 잘못되어 있는 소용돌이들에 휘둘리게 되면은요, 전혀 내가 생각지 않은 리스크를 감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리스크 없는 보험 경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건강보험 중요하다고 하니까 원장님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관심만 가지시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 너무 많으시거든요. 본인은 공부를 안 하시고 꼭 직원을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건강보험은 뭐부터 시작이 되죠? 네, 진료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료는 누가 하나요? 의사가 합니다. 자, 그리고 건강보험의 근간은 차팅입니다. 그런데 이 차팅 또한 누가 하죠? 의사가 합니다. 자, 건강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료와 차팅 모두 의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건강보험을 배우지 않고 스텝만 교육에 보내서는 절대로 보험 경영의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병원의 보험 청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보험 역량이 뛰어나셔도요, 원장님의 진료와 차팅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요, 그렇게 진료와 차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보험 역량이 좋은 직원을 나와 함께 하고 싶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장님께서 진료와 차팅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도 아셔야 되고 직원들도 아셔야 되고 치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될 건강보험 경영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본 세 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의 초석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바른 방향을 위해서 반드시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없는 보험 경영 시스템을 만드는 첫 번째 팁은요, 건강보험을 보험 매출로만 보지 말고 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보험 수가 너무 낮지 않나요? 하다 보면 화나시잖아요. 이렇게 신경치료 특히 하시려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막 고개 돌리시고 허리 막 이렇게 숙이시고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정말 보험 수가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수가만 보고 보험 진료를 하려면은요, 되게 힘이 빠지세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 힘든 공부했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건강보험은요, 당장의 그 보험 수가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가치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마케팅 중에 가장 뜨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이 관계 마케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마케팅의 트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계 마케팅이란 뭐냐면 고객 등 이해 관계자와의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이를 유지해가면서 발전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고객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신뢰를 형성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판매를 이어가는 그것이 바로 관계 마케팅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길거리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어떤 걸 딱 들이밀고 이걸 사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물건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선뜻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파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그들과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관계 마케팅이라는 거는요, 고객과 신뢰를 쌓아서 판매까지 이르게 하는 고객의 여정입니다. 그럼 치과는 이런 고객 여정이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 아이가요, 사실 충치가 되게 많아요. 제가 치과 위생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충치가 많아서 좀 창피하기는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믿었거든요. 이도 잘 닦을 거라 믿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큰아이가 5살 됐을 때 그때 치과를 갔는데 신경질환이 4개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놀랬죠. 그래서 거기 일반 치과였기 때문에 여기선 치료할 수가 없다. 소아치과 가서 수면 치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아이들이 맨 처음 치과치료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이 치과치료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첫거명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저도 치과에서 근무할 때 그 아이들 너무 힘들어하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될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치료는 해야 되겠고, 집 주변에 소아치과라는 데를 다 돌아다녀 봤어요. 다 돌아다녀 봤는데 다들 딱 가면 이제 뭐 해야 되냐 물어보고, 수면 치료하려면 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약속이 어느 정도에 가능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다 처음 가보는 데이기 때문에 뭐라 이야기는 하는데 도통 신뢰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야, 내가 그 아는 원장님을 찾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수원에 살거든요. 이제 컨설팅 했던 치과 중에 잠실에 있는 치과가 있었는데, 거기 원장님께서 소아치과 원장님 진료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매니지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아이 치료도 잘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원에서 잠실까지요, 차로 가면 2시간이 걸립니다. 차가 잘못해서 막히면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길 갈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또 생각해보니까 5살짜리 애를 데리고요, 잠실까지 2~3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어디 애들이 가만히 나 있나요? 10번도 넘게 물어보죠. 언제 도착하냐고. 그래서 야, 이것도 답이 아닌 것 같다. 한번 수원에 있는 치과를 다 돌아보자. 그리고 무슨 열정이었는지 정말 수원에 있는 소아치과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떤 치과를 갔는데요, 그 치과에서는 수면 마취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꺼내고, 일단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냥 일단 하나만 신경치료를 이 웃음가스만 하고 해보고 잘하면 수면 마취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해나가 보는 건 어떠시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신뢰가 갔어요. 사실 시설은요, 다른 소아치과보다 훨씬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여기는 왠지 믿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했죠. 예약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소아치과는 이제 웃음가스하고 또 위에 뽀로로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웃음가스하고 뽀로로를 보고 이제 신경질환을 마취를 해야 되죠. 이제 마취하는 순간에 전 너무 긴장됐어요. 얘가 이렇게 막 발작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두근두근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원장님 오셔가지고 마취를 하시는데,
마취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웃음가스하고 뽀로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마취를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라면서 그 원장님의 찐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무한실내인 거죠. 야, 여기는 이렇게 매니저도 잘해주고 원장님 마취도 너무 잘하고 과잉진료도 안 하는구나. 그냥 이런 신뢰가 확 생기면서 그 치과의 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큰 애, 작은 애는 무조건 거기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우리만 치료받았냐? 제가 바이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막 가슴에서 우러나서 여기 너무 좋다. 꼭 가라. 그래서 10명도 넘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신경치료로 거기서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경치료가 없었다면 제가 그 원장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그런 원장님이 계신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신경치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원장님을 알았고 치료하시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실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찐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신경치료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그 신경치료의 가치가 몇만 원인가요? 아니죠. 우리 아이 치료한 거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준 10명의 엄마들 그 신경치료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미래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진료는요. 단순하게 그 비용에만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 보험진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진료 잘 하셔야 돼요. 퀄리티 있게 잘하시면 그거에 환자들이 감동을 하게 되고 저처럼 바이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문장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험진료는요. 환자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험진료를 하시면은요. 지금의 보험 수가가 낮지만 이게 그리 힘들게만은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험진료 안에서 조금 더 환자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보험진료 안에서 환자에게 더 두터운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잘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그 노력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치과에 엄청난 미래의 가치를 가져다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요. 누락 청구와 부당 청구를 방지하는 똑똑한 청구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사실요. 우리나라의 전자차트 프로그램은 정말 최고입니다. 의과 쪽에서도 절대 못 따라와요. 너무 편리하고 너무 쉽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잘 내면은요, 얼마든지 똑똑하게 그리고 더 쉽게, 더 실수 없이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청구의 손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청구할 수 있는데 누락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당장의 손해는 아니지만 청구할 수 없는데 그걸 청구해서 미래의 리스크를 만드는 거. 그 두 가지가 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딱 봤을 때는 누락이 되게 큰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부당 청구가 더 큰 손해를 우리에게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누락 청구는 그냥 누락한 금액만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부당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적발이 됐을 때 처벌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처벌이 결코 가볍지가 않죠. 자, 부당 청구가 적발됐을 때는요, 당연히 부당 청구된 금액은 환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죠. 그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가 되게 되는데요. 그 과징금은 물론 비율이나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게는 5배까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부당 청구했는데 과징금이 5천만 원이 부과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뱉어야 되는 돈은 1,000만 원이 아닌 6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당 청구를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나 지금은 보험 재정이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막 찍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갈수록 보험 재정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까요? 심사를 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 청구하는 이런 건들을 더 샅샅이 찾아내려는 노력을 할 것이 분명하고요. 공단에서 그런 움직임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제대로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당 청구나 누락 청구는요,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요, 프로그램의 잘못된 세팅에 의해서 루틴하게 계속해서 그게 자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프로그램 세팅이 잘못됐을 때 올 수 있는 리스크는 클 수밖에 없는 게 몇 년치가 쌓이잖아요. 몇 년치가 쌓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금 제대로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요, 많이 누락하는 것 2가지와 많이 잘못 청구하는 거, 나도 의도치 않게 부당 청구하는 것 2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치과 현장에서 이거를 모르고 계신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락되는 2가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관치료에서 누락되는 경우 굉장히 많으신데요. 특히 2번의 근관치료가 끝나는 경우 꼭 실수하는 경우 너무너무 많으세요. 사실 근관치료는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3번에 치료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패턴인데요. 요즘 보증과 원장님들께서는 굉장히 빨리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일 발수근층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2번에 끝내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2번에 끝내는 경우에 기존의 버튼만을 이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꼭 실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 화면이 환자가 첫날 왔을 때 입력된 화면입니다. 이거에서는 별 문제가 없죠. 지금 잘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2번째에 나온 이 화면이 환자가 2째 날 왔을 때 입력되는 화면입니다. 우리가 가학근층 할 때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2번의 치료가 완료됐을 때 우리가 가학근층하고 치근판 촬영만 하나요? 아니죠. 다른 것들을 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어떤 것들을 하죠? 네, 이렇게 근관 확대도 하고 근관 성형도 하고 근관장 측정 검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버튼 안에 없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놓치시거든요. 또 추가로 넣을 때는 잘못해서 막 2개를 넣는다라거나 버튼을 여러 개 활용해서 넣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버튼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실수가 누적됐을 때요. 요게 지금 상근관이거든요. 상근관에 한 번에 얼마나 손해가 나게 되냐면 총 31,602원의 손해가 나게 됩니다. 이런 건이 한 10건 되면 벌써 얼마예요? 거의 30만 원 가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요즘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버튼을 만지기 때문에요. 누구는 제대로 넣었는데 누구는 또 실수하고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버튼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2번에 끝내는 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2번째에 쓸 수 있는 버튼을 세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요. 가학근층 옆에 저는 2V로 많이 표시를 해놓거든요. 2BGC라고 2V로 해놓는데,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별도로 만들어서 2번에 끝나는 환자는 이걸로 입력해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누락되는 것들을 훨씬 많이 방지할 수가 있겠죠. 자, 2번째 많이 누락되는 경우는 누락된다기보다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곁든지 간에 비용을 보면 굉장히 손해예요. 지금 현재 당일 발수근층에 그냥 일반 파일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일 발수근층 할 때 파일을 쓰나요? 나이타입 파일을 쓰나요? 물론 파일을 쓰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나이타입 파일을 쓰십니다. 근데 버튼 세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청구 넣어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청구 넣어야 되죠? 이렇게 나이타입 파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우리가 이렇게 바쁘다 보니 이 나이타입 파일로 바꿔야 되는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실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실수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1,380원의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튼도 미리미리 손을 봐두시면 이런 손해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버튼이 들어갈 때 나이트 하이 파이로 들어가도록 세팅을 바꿔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엔도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소아에 대해서 근관 치료할 때 그리고 리엔도 하면서도 그런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우리 치과의 처치 버튼을 점검을 해보세요. 그 시간 한 30분만 투자하시면은요, 이런 손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부당 청구 중에 하나인데요. 촬영하지 않은 치근단 촬영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왜 발수에 치근단 촬영 판독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파노라마가 너무너무 잘 나오잖아요. 파노라마가 왜 이렇게 잘 보여? 치근단을 안 찍어도 그냥 그거 보고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께서 발수할 때 치근단 촬영을 굳이 찍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찍었는데 이게 이렇게 청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치근단 촬영 판독을 계속해서 부당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의도치 않은 부당 청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이 발수할 때 치근단 촬영을 하지 않는다면 이 치근단 촬영 판독은 해당 버튼에서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 치근단 촬영은요, 실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치근단 촬영은 증거가 남습니다. 엑스레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자료 요청이나 현지 조사가 왔을 때 일일이 다 대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찍은 것과 청구한 게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부당으로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치근단 촬영은요, 좀 이렇게 미션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체크할 건지, 마지막에 데스크에서 수납할 때 체크할 건지, 아니면 진료가 끝날 때 진료실에서 한번 체크할 건지, 누군지 역할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이 부분은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치근단 촬영을 부당 청구한다거나 혹은 누락해서 손해보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감지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부당 청구 또 하나, 이것도 정말 많습니다. 자, 치면으로 차팅하고 전달로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치면 마취랑 전달 마취랑 뭐가 더 비싸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달 마취가 거의 2,000원이 넘게 비쌉니다. 그런데 치면 마취로 차팅을 하고 전달 마취로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만큼 계속해서 부당 청구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차팅에 분명히 치면 마취라고 차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청구가 어떻게 들어가죠? 전달 마취로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도대체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거는 버튼 세팅이 상악 구치부에 마취가 필요한 수식을 클릭해서 넣으면 자동으로 전달 마취로 들어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 마취도요,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치주 소파 안에 들어가면은 마취 세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주 소파 넣으면 마취가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치면인지 전달인지 선택하나요? 그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전치부를 클릭하고 치주 소파를 누르면 치면 마취가 들어가고요. 상악 구치부를 클릭하고 치주 소파를 누르면 후상 치주 신경 전달 마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악 구치부를 누르고 치주 소파를 누르면 전달 마취, 하치주 신경 마취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치주 소파를 누르게 되면 그냥 상악 구치부에 실제 우리가 치면 마취를 했더라도 자동으로 전달 마취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더라도 부당 청구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저지른 실수도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치주 소파를 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상악구치부는 전달 마취를 전혀 안 해. 그러면 상악구치부에 치주 소파를 입력했을 때는 치면 마취가 들어가도록 세팅을 해두면 되겠죠.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해당 버튼 세팅에서 이렇게 후상치주 신경 전달 마취를 삭제를 해버리면 지금부터는 상악 구치부를 클릭하고 치주 소파를 눌러도요, 치면 마취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작은 노력으로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모두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마취제에 대한 거예요. 마취제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입한 마취제, 우리가 사용한 마취제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프로그램에는요, 광명 리도카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휴온수 리도카인으로 보이기도 해요. 똑같은 거예요. 두 개 다. 회사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그냥 명칭이 요걸로 됐다, 요걸로 되면서 광명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휴온수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원에서 이걸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병원은 이걸 쓰지 않고 다른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청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자, 리도카인도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금액이 천차만별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노보콜 같은 경우 405원이에요. 그리고 세타네스트는 439원입니다. 자, 우리가 노보콜을 실제로 사용하는데 광명 리도카인이 계속 청구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거죠. 또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광명 리도카인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세타네스트로 계속 들어갔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죠? 그거는 부당 청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취제도 정확하게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사용하는 마취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사용하기로 한 마취제로 다시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세팅만 잘해도요, 실수의 90%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이 프로그램 세팅은 점검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효율적인 전자차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잠시 쉬었다가 전자차팅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